안녕하세요. 행공신TV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과학 뒤집기 기본편 언제 보면 좋을까입니다. 초등과학 뒤집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초등학생 대상의 과학 전집이에요. 그리고 초등과학 뒤집기 언제 보면 좋은가요? 라는 질문도 종종 받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전집이니까 네, 책을 잘 골라야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시기도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참고해 보세요. 모든 아이들한테 다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참고용으로 한번 보시고요.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총 4가지 내용을 담았습니다. 우선 과학 뒤집기 기본편의 구성과 장점, 그리고 과학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초가디 기본편 내용 살펴보기, 그리고 초가디 기본편은 언제 볼까. 네, 이렇게 4가지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차근차근 볼게요. 초등과학 뒤집기 기본편의 구성과 장점을 보면은 일단 정확한 이름은 선생님도 놀란 과학 뒤집기 시리즈입니다. 네, 전집이에요. 총 40권짜리입니다. 그리고 장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교과 연계 100%,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는 3학년 때부터 과학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과학 교과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네, 초등학교 과학 교과 과목과 연계가 100%돼 있다. 네, 이거는 뭐 맞는 얘기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2의 과학 교과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과학 교과서가 있고 그다음에 100% 연계된 과학책,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제2의 교과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스토리텔링 과학 방식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막 단순하게 막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이야기, 네, 문학책처럼 동화책처럼 그렇게, 또는 이야기 방식으로 그렇게 서술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글을 보면은 네, 이야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그 창작 동화, 문고판, 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글량도 이렇게 문고판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7세 1학년 아이들한테 맞는 책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소수의 아이들은 뭐 해당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이제 근량만 봤을 때는 문고판이기 때문에 최소한 2학년, 3학년, 뭐 한 4학년, 네, 이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 방식이기 때문에 재미가 있고, 근데 또 과학 내용을 다루니까 학습의 효과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인터넷 강의가 92강이 있대요. 그중에 12강은 실험 강좌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책도 보고 그다음에 강의도 듣는, 그럼 이 강의는 이제 당연히 과학 강의겠죠. 네, 그렇게 이제 장점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고요. 자, 과학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 뜬금없는 얘기 같지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지 이걸 기준으로 그럼 이 책이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책인지, 이런 효과를 보려면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훨씬 독서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거든요. 네, 짧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과학책을 왜 읽어야 되냐면 과학 배경 지식을 많이 쌓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긴 하지만 뭐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근본적으로는 내가 살아가는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우리가 잘 살아야 되죠. 잘 살려면은 내가 살아가는 공간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잘 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과학이라는 과목을 배우는 거고 과학책도 보는 겁니다. 뭐 계절의 변화라든지 뭐 감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몸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과학 현상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지 네, 잘 살 수가 있습니다. 환경, 뭐 에너지 다 걸리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암기 과목 아니에요. 공간을 이해하는 과목입니다. 영역입니다. 그게 과학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이해할 때 공부스럽게 하면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근데 책은 공부는 아니잖아요. 책은 네, 아는 재미를 느끼는 게 책입니다. 네, 그 비문학 책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과학책을 읽으면서 내가 살아가는 공간에 있는 여러 가지 과학 현상들을 재미있게 아는 네, 재미있게 아는, 네, 그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요. 이게 좋은 과학책 읽기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과학 텍스트를 많이 읽다 보면은 비문학 독해 능력에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이 비문학 독해 능력은 비단 과학 과목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국어의 절반이 비문학이거든요. 그래서 국어라는 과목 안에서도 독해를 보면은 과학 지문들이 나옵니다. 수능에도 나와요. 네, 그리고 내신에도 나오고. 그래서 과학책을 많이 읽으면 지극히 현실적으로 국어 비문학 독해 뿐만 아니라 과학 과목 공부 능력,
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백윤지 습득이야 뭐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이 네 가지. 그러면은 과학책을 잘 읽었다, 제대로 읽었다라는 거는 이 네 가지가 다 됐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오늘 소개하는 이 초가디도 이 네 가지가 다 되는 시점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그 시기를 찾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쁜 책은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괜찮은 책이에요. 그럼 뭐가 좌우하는 거죠? 시기가 좌우를 합니다. 내 아이한테 맞는 시기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자, 그걸 위해서 초가디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초가디는 과학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과학 정보 부분이 제일 중요한 텍스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문고판스럽다고 했잖아요. 글 위주의 책입니다. 그래서 글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과학 정보 글 부분을 보고서 판단을 해야 돼요. 맞죠? 자,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바람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공기는 우리 주변을 꽉 채운 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공기가 아주 조금 움직일 때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빠르게 움직이면 몸으로 느낄 수 있지요. 공기가 수평으로 움직이는 것을 바람이라고 해요. 공기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움직여요. 자,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쉽지 않은데 이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일단 공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공기가 뭔지가 없어요. 그냥 공기가 있다 치고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 그다음에 움직여. 근데 빨리 움직이면은 느껴. 그걸 바람이라고 해. 이렇게 공기가 뭔지는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공기 얘기가 계속 나와요. 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꽤 어렵습니다. 공기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움직여요. 네, 압력이라는 것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근데 압력이 높다, 압력이 낮다, 그 다음에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왜 흐르는지, 네, 이런 것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공기에 대해서 이제 나왔어요. 그래. 공기가 나와야지. 자, 뭐라고 했는지 보면요. 공기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맛을 볼 수도 없지만 지구를 둘러싸고 있어요. 사람들은 공기가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잊기도 해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지구 위의 모든 생명체는 공기가 있어야 숨을 쉬고 살 수 있어요. 네. 이 텍스트도 좀 네, 아쉬워요. 왜냐하면 공기가 뭔지는 계속 안 나와요. 그냥 공기가 있다. 근데 걔는 안 보인다. 만질 수 없다. 맛을 볼 수도 없다. 그러니까 공기의 특징, 성질, 네, 이런 거지만 그러니까 도대체 공기가 뭔데 이거는 이제 계속 안 나와요. 네, 그리고 둘러싸고 있고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좀 네, 난이도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다른 것과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과학교과서의 공기 부분 텍스트를 찾아봤습니다. 자, 교과서 내용이에요. 3학년 1학기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구를 둘러싸고 있으며 공기가 있어서 생물이 숨을 쉬고 살 수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앞에서 본 책 내용과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내용 비슷하고 중요한 건 난이도예요. 난이도. 네, 난이도도 비슷합니다. 네. 하나 더 볼게요. 자, 3학년 2학기 과학교과서입니다. 나무 막대나 물과 달리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채를 이용해 바람을 일으키면 공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나무 막대나 물처럼 공기도 공간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면 공기 침대나 물 풍선 미끄럼틀 이런 거요. 자, 요 텍스트도 보니까 앞에 쭉 봤던 거랑 비슷하죠. 네. 내용 비슷하고 난이도, 제일 중요한 난이도도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공기가 뭔지는 안 나오고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근데 어쨌든 비슷해요. 그러면은 요 자료를 봤을 때는 초가디라는 책에 실려 있는 과학 정보 텍스트는 초등학교 3학년 과학 교과서 난이도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책은 교과서보다 더 쉬워야 돼요. 당연하죠. 네. 안 그러면 교과서 읽지 뭐하러 책을 봅니까? 네. 책은 교과서보다 더 쉬워야 되거든요. 근데 3학년하고 지금 난이도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3학년 텍스트가 쉽게 느껴지는 때는 언제일까요? 4학년이겠죠.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네. 네. 자, 도대체 공기가 뭔지 제가 하도 궁금해서 네, 대충 알고 있지만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뭐 지구를 둘러싼 대기 하층부를 구성하는 뭐 이런데 여기 나오죠, 이제. 무색무취의 투명 이것도 나오는데 이거예요. 산소랑 질소, 아르곤, 헬륨 얘가 공기라는 거예요. 결국 공기가 뭐냐? 공기는 뭐냐면 산소, 질소, 아르곤, 헬륨,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얘네들이 모여 있는 게 공기예요. 자, 이거 어렵죠? 네. 근데 저는 좀 이렇게 풀었으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자, 우리 주변에 안 보이지만 공기라는 게 있어. 공기가 뭐냐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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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알갱이들이야. 아주 작은 알갱이들. 근데 얘가 너무 작아서 안 보여. 그리고 색깔도 없어. 그리고 냄새도 안 나.
그러니까 우린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너무 작으니까 느껴지지도 않아. 근데 있어. 아주 작은 거. 한번 상상을 해 봐. 정말, 정말, 정말 작은 알갱이들이 막 떠다닌다? 막 떠다녀. 얘네들이 공기야. 네. 근데 이 얘네들이 또 한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산소라고 부르는 애도 있고 질소라고 부르는 애도 있고 아르곤, 헬륨, 이산화탄소라고 부르는 애들도 있는데 아무튼 이것저것 여러 가지 알갱이들이 섞여 있는 상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이 공기란다. 그리고 걔네들이 움직여.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여. 천천히 움직이기도 하고 빨리 움직이기도 해. 그런데 알갱이들이 되게 많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많은 알갱이들이 빨리 움직이면은 그때 느껴져. 그게 뭐냐면 바람이야. 바람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알갱이들이 빨리 움직이면서 내 몸에 많이 부딪히는 거야. 많이 부딪히니까 느껴지는 거지. 그리고 그걸 우리는 바람이라고 얘기를 한단다. 그래서 그 알갱이들이 빨리 움직일 때, 네, 그때를 이제 뭐 더 빨리 움직이고 더 많이 움직이면 더 큰 바람, 더 센 바람, 그 태풍, 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까지만 해줬어도 좀 더, 네, 공기가 뭔지 그래도 좀, 네, 좀 아직도 막연할지라도, 네, 좀 와닿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움직인다, 뭐 걔네들은 색깔이 없다, 우리 주변에 둘러싸여 있다, 가득 차 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안으로 들어가니까 어쨌든 작은 알갱이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거고, 네, 이렇게 풀어갔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초가디 기본편을 언제 볼까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초가디는 본문이 스토리텔링 방식이라고 했죠. 네, 이거는 맞아요. 저도 봤는데 맞습니다. 다만 과학책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과학책 정보 글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학책 정보들은 본문 스토리텔링 부분보다는 그 본문 글 주변에 이렇게 뭐 네모 박스라든지 뭐 별도 페이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쪽에 정리들이 많이 돼 있어요. 공기가 뭔지, 바람이 뭔지, 공기는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이 설명글들이 쭉 주변에 따로 있거든요. 주변 자료들이. 그러면 초가디는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문고판을 읽는 게 아니라 과학책을 읽는 거잖아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뭘 봐야 되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과학 정보 텍스트를 집중해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과학책을 읽는 게 되니까. 맞죠? 네. 근데 그게 난이도가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 텍스트예요. 근데 교과서는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수업을 하기 위해서 텍스트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책은 수업용이 아니에요. 물론 동영상이 있긴 하지만 동영상을 보면서 책을 본다는 거는 아닙니다. 책은 반드시 자기가 혼자서 글을 읽고 이해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게 책 읽기죠. 네, 동영상 도움 받는. 그러면 모든 책이 다 동영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아니죠. 자, 그래서 근데 그 수업을 전제로 한 초등학교 3학년 텍스트 수준으로 과학 정보가 제시가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책은 어떤 아이들이 잘 볼 수 있겠습니까? 초등학교 3학년 기준으로 한다면 비문학 독해력이 최소한 상급 이상은 돼야지, 그래야지 그 앞에서 살펴본 그 주변에 있는 과학 정보들, 네, 그것들을 좀 읽어낼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내 아이가 이 아이라면은 3학년 때 들어가도 물론 볼만 하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관심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토리텔링 부분은 그냥 쭉 읽히니까 읽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과학 정보를 읽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아이가 과학 정보에 만약에 관심이 없다면, 그냥 문학만 좋아하는 아이라면, 그러면 그 아이는 그냥 스토리텔링만 보고 주변에 있는 것들은 잘 안 볼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래서 과학에 좀 관심이 있고 과학을 좀 만만하게 생각하는 상태에서 텍스트 읽기 능력도 좀 되는 이 아이들이 보면은 잘 소화할 수 있는 책. 네, 그러면은 100% 교과 연계돼 있으니까, 네, 그럼 교과 연계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책.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렇게 돼야지 그 이 책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것 중에 이제 그 공간 이해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내 주변에 공기라는 것이 있다라는 공간을 이해하는 것, 그걸 잘 이해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돼야지 또 그 아는 재미, 아, 공기라는 게 있구나, 냄새가 안 나고 그래서 내가 못 봤구나, 색깔도 없구나, 그래서 내가 못 봤구나, 아, 이런 식의 좀 아는 재미도 느낄 수 있게 될 거고, 이 과정을 제대로 거쳐야지 비문학 독해 훈련 연습 효과도 볼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래야지 배경 지식으로도 잘 습득되고 오래 기억이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효과를 봐야 돼요. 책을 읽는다는 거는. 네, 그러려면은 그럴 수 있는 아이를 인지를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올린 영상들 중에서 독서 관련된 영상들이 있어요. 추천 도서 목록표 같은 것도 있고 제가 추천해 놓은 도서들을 출간하는 출판사들은 몰라요. 제가 이렇게 해 놓은 거를. 네, 도서든지 말든지입니다. 뭐 어쨌든 제가 나름대로 고른 책들을 모아 놓은 거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유치 초등 독서 큰 그림 그리기 영상도 있습니다. 네, 이 영상도 한번 참고를 해 보세요. 네. 자, 그리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죠. 나쁜 책은 거의 없습니다. 다 괜찮은 책들이에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 아이한테 맞는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초등과학 뒤집기 제가 종종 질문 받는데 제가 오늘 만든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내 아이한테 맞는 시기 잘 판단하셔서 네, 책이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독서와 국어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내 아이 독서고수 국어고수 만들려면 그냥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국어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네, 이거는 총 12가지 주제의 강의 중에서 3차와 4차 강의, 네, 요 강의를 들으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행공신 블로그에 일정이 있으니까, 네, 그 일정 체크하셔서, 네, 들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초등과학 뒤집기 기본편 언제 보면 좋을까?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